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방금 이 명동 모습 보셨습니다만 코로나 시대 상점가 어디나 힘들지만 조금은 다른 움직임도 있습니다. 연남동, 성수동, 익선동, 자, 이른바 골목 상권들인데요. 골목의 경제적 가치를 주장하고 계신 분이죠.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미래의 상권 어디를 주목해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교수님 별명이 골목길 경제학자. 자,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 실제로 취미 생활을 골목길 탐방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아무래도 골목 상권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골목 상권을 많이 다니고 골목 상권에 대한 글을 많이 쓰니까 언론에도 저런 별명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국에 골목 상권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자꾸 늘어나니까 제가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정도로 사실 한편으로는 전체 상권 어렵지만 골목 상권은 계속 성장한다. 네.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교수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골목길 탐방 사진도 올려놓고 하셨던데 요즘 이렇게 뜨는 골목 상권에 가면 뭐가 있나요? 글쎄 저는 가면 동네 문화, 동네 콘텐츠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만 있는 뭔가를 찾는데 이렇게 보시면 독립서점을 주로 가요. 그러면 독립서점을 가면 독립서점에는 그 마을 지도를 만든다든가 그 동네 스토리에 관한 책을 모아놓는다. 그게 저의 동네 여행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동네 콘텐츠, 다른 지역에 찾을 수 없는 문화를 우리가 즐긴다면 어떻게 동네 상권의 미래가 점점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쭉 뻗은 그런 대로를 놔두고 굳이 이제 좁은 골목을 파고들까? 방금 말씀하신 독립서점, 밖에 나가면 대형 서점도 많잖아요. 뭔가 좀 차별화된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골목에서 옛날의 추억, 정겨움을 찾고요. 어떤 젊은이들은 가장 새로운 변화, 힙한 거, 핫한 걸 찾고 저 같은 사람은 아무래도 지역 문화, 지역 산업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동네만의 특별한 스토리라든가 문화자원, 산업자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데 보통 일반 상권이나 백화점, 온라인에서 찾을 수 없는 그렇죠. 보통 경험이나 컨텐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상품을 소비하기보다는 좀 가치를 소비하는 그런 지금 세대의 어떤 트렌드와 좀 잘 맞아 떨어졌다는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1세대 골목 상권하면 우리가 이제 가로수길, 홍대, 이태원, 삼청동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보니까 가로수길만 강남이고 나머지는 다 강북이에요. 이 골목 상권은 왜 강남보다 강북이 더 대세인 걸까요? 이게 골목 상권에서 이렇게 새로운 가치나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사람이 주로 청년 창업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인데 강남은 일단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진입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런 창작자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고, 그렇죠? 어떤 자기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이 필요한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원도심 골목 지역입니다. 그런데 강남 지역이 이제 재개발을 많이 하면서 골목 자원을 어떻게 보면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골목 상권이 들어갈 만한 데가 마땅치 않은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에서 골목 상권은 주로 강북에 분포돼 있습니다. 그렇게 골목 상권을 찾는 세대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좀 어떻게 다른가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요새 많이 해요. 생활 문화가 중요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생활하면 보통 미술관을 간다, 공연을 간다 이런 문화 생활 생각하지만 요새 젊은이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유 있게 일상을 그렇죠 즐기고 이웃과 소통한다. 그래서 일상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여행 가더라도 현지처럼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지역만의 어떤 문화를 생활 문화를 즐기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네 상권들이 경쟁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있는 그대를 보여줘도 관광 자원이 되니까요. 그런 자신들의 경험을 또 SNS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문화도 이런 골목 상권 형성에 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와 달리 이제 SNS 그리고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가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상권의 제일 중요한 기준이 1번도 위치, 2번도 위치, 목 좋은 3번도 위치, 목이 좋다 했는데 지금은 어떤 지역에 있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홍대에서 창업을 하고 싶다면 홍대에 있는 건 중요한데 홍대 어디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옥상에 있어도 되고 지하에 있어도 되고 위치 기반 서비스 다 찾아오고요. 그리고 대기업이랑 경쟁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 와서 인스타그램에 자신을 홍보하면 전 세계의 소비자를 다
리치할 수 있으니까 전혀 그 뭐 큰 돈 안 들여도 네.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술 발전의 발전 덕분에 네. 골목 상권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역설적이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런 비대면 사회로 갈 거는 거의 뭐 분명한 상황인데 이럴 때도 사람들이 기꺼이 골목을 찾아서 이렇게 돈을 쓸까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미래 전망은? 글쎄, 네. 예, 저는 글쎄 그 인간의 본능은 안 바뀐다고 생각하고요. 코로나 지난 10개월을 보더라도 많은 언론이 주목하지만 우리가 동네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네. 생활권이 좁혀지다 보니까는 동네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 동네에 뭐가 있지? 그리고 이제 동네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역을 동네 단위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무관심했던 뭐 구청이나 네. 시청에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또 재난 문자도 자꾸 구청에도 오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지역 내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활동해야 되지만 예, 집에서만 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동네 매출은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로컬 텍트라고 합니다. 홈 텍트, 로컬 텍트.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시간을 많이 네. 보내고 동네에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언택트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홈 텍트, 로컬 텍트 늘어났다. 이런 변화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서 네.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언택트 사회에서도 성공하는 골목 상권이 되기 위해서 6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C ready. 자, 그 영어의 약자를 딴 건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골목에선 그 동네 문화를 우리가 소비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문화 자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C라는 단어를 썼고요. 결국에는 문화가 준비돼야 된다는 의미의 C ready입니다. 근데 이게 6가지 문자가 있는데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서울 우리 골목 상권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문화 자원이 풍부하고 임대료가 싼 지역에 네. 한 가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상권을 개척하면 그러면 2단계에서 거기가 상권이 접근성이 줘야 됩니다. 접근성 그리고 공간 디자인이란 골목 자원이 풍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상권이 확장하니까. 네. 그리고 그 지역의 특색이 살아 있으면 6가지 조건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준비되고 장기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 문화 자원을 통한 정체성을 확보하면 우리가 보통 말한 상권이 네. 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골목 상권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다양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소규모 자본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어떤 예비 창업자들한테는 하나의 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분들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이 시장에서 실패 없이 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문화 지역이고 그 동네 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컬 뭐 자원과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네. 정의를 하는데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개 보면 그 학교에서는 건축학이나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왜냐하면 콘텐츠 개발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소상공인들은 사실은 그 배우기 어려운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네. 2000년대부터 이제 시작된 현상인데 그래도 정부도 빨리 이런 그 공간기획, 그 커뮤니티 네. 기획, 콘텐츠 개발 능력을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이 배출이 되면 이런 어떤 골목 경제가 도시의 발전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이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그렇죠. 모든 동네의 어떤 자원을 우리가 발굴해서 네. 그 동네만의 어떤 매력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다면 사실은 모든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 그리고 머물고 싶은 동네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외국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사례. 네. 예. 뭐 미국 외국도 많고 포틀랜드라든지. 물론 네.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 보면 사실은 이런 이슈를 우리가 외국에서는 논의 안 하는 게 사실 외국의 도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원도심입니다. 그래서 골목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스타벅스 같은 게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대기업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동네 상권에서 시작한 겁니다. 네. 나이키도 어떻게 보면 동네 상권 작은 신발 가게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뭐 포틀랜드 같은 도시에서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신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우리 동네 경제하면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제 로컬 브랜드 생태계라고 좀 부르는데 이렇게 네. 다양한 로컬 브랜드가 나오면 그 중에 하나는 글로벌 대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작게 시작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는 로컬 브랜드 생태계 아니면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실력과 개성을 갖추면 골목 경제도 어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렇죠. 네, 예. 여기 얘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호모이코노미쿠스 모종린 연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